사라지는 것들의 속삭임, 그 온기를 기억하나요? 늦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구불구불 이어지는 돌담길 위로 은행잎이 노란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한지우 8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빛바랜 스케치북과 연필을 손에 쥔 채 골목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된 필름 카메라의 렌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들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내려 애썼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도시기록가.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이었다. 서울의 숨결이라는 이름의 개인 프로젝트는 그렇게 몇 해째 이어지고 있었다. 지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볕이 잘 드는 어느 한옥의 낡은 대문 앞이었다. 대문 옆에는 다운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나무 간판이 세월의 덮개를 입은 채 걸려 있었다. 차의 따스함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처럼 이곳은 지우에게 단순한 찻집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10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전통 찻집 다운,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박하진배 할머니는 지우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지우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었다. 어린 시절 맞벌이 부모님 대신 그녀를 키워준 외할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전통 자수 공방을 운영했다. 할머니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오색 찬란한 실의 향연은 어린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법이었다. 하지만 그 마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재개발의 광풍은 할머니의 공방을, 그리고 지우의 유년 시절 추억이 깃든 골목 전체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던 공방의 모습, 망연자실하던 할머니의 뒷모습은 지우의 뇌리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병적인 애착과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박가까운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삐걱거리는 대문 열고 들어서자 마당 가득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풍겨왔다. 콩마루에 앉아 말린 찻잎을 고르던 박하진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지우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왔는가? 날도 추운데 어여 들어와 몸 좀 녹여.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우의 찬 손을 감쌌다. 그 온기가 지우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지우는 할머니가 내어준 따끈한 국화차를 마시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찻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 기둥과 석가래,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풍경들을,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온기를 화폭에 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림의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평화롭던 다운과 북촌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골목을 어슬렁거렸고 땅값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다운을 포함한 북촌 중심부 일대가 대기업 M컬처에 의해 K-헤리티지 플라자라는 이름의 최첨단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되어 북촌의 오랜 가게들은 철거 위기에 놓였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우의 가슴 한쪽이 다시금 시큰하게 아려왔다. 마치 십수년 전 외할머니의 공방 앞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M컬처의 대표이자 유명 갤러리 관장인 최민주반이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번드르르한 외모만큼이나 세련된 언변으로 북촌 재개발의 당위성과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K-헤리티지 플라자의 조감도가 펼쳐졌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그의 설명과 달리 지우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인공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로 가득한 거대한 상업 공간으로 보일 뿐이었다. 최민준의 반짝이는 눈빛에서는 오직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만이 읽혔다. 박하진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평생을 바쳐 읽어온 다온이,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저렇게 쉽게 지워져도 되는 것일까?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할머니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다 소용없는 짓이여. 저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끝장이제. 힘없이 내뱉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다온과 북촌의 위기 앞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외할머니의 공방이 힘없이 무너지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포클레인 삼날에 처참하게 부서지던 기와 조각들, 먼지 더미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있던 외할머니의 구분 등 그때의 지우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더 이상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소중한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밤늦도록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한낱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할까?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뭐라도 해야 해. 지우는 결심했다. 자신의 프로젝트 서울의 숨결을 확장하여 북촌의 기억, 다온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스케치와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북촌의 진짜 모습을,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이, 그녀의 떨리는 연필 끝이 어쩌면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더욱 부지런히 북촌 골목을 누렸다. 다온의 풍경뿐만 아니라 재개발 위기에 놓인 다른 가게들,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스케치북에 옮겼다. 낡은 이발소의 백발 성성한 주인 할아버지, 대를 이어 한복을 만드는 젊은 장인, 골목 어귀에서 수십 년째 붕어빵을 굽하는 아주머니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고 그들의 주름진 손, 따뜻한 눈빛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북촌의 기억, 다온 이야기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림과 짧은 글들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반응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북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응원합니다. 작은 격려의 말들이 지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운 마당에서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는 지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낡았지만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목에 건 다소 냉소적인 표정의 남자였다. 이런 거 그려서 뭐합니까? 세상이 그림 한 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록하고 싶어요.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요. 남자는 지우의 얼굴을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돌아섰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다온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김도유 초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 그림 계속 보고 있었소. 솔직히 처음엔 좀 우습게 봤는데 진심이 느껴지더군. 도유는 지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랑 같이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북촌 이야기, 당신 그림이랑 내 영상이랑 합치면 꽤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우와 비슷한 어떤 열정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다. 한편 최민주는 계획대로 재개발을 밀어붙였다. 그는 박하진 할머니에게 수차례 사람을 보내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다운을 떠날 수 없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최민준의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다운 주변 공터에서 밤낮없이 공사를 벌여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가 하면 익명의 투서를 이용해 찻집의 위생 상태를 문제 삼아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온과 박하진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는 알박기 노인, 위생관념도 없는
비양심적인 가게라는 식의 글들이었다. 최민준은 한 인터뷰에서 지우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감상적인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M컬처가 추진하는 K-헤리티지 플라자야말로 진정으로 북촌의 가치를 높이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길입니다. 그의 세련된 말솜씨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여론은 점차 최민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와 도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촌 지킴이 모임이라는 작은 단체를 결성했다. 모임이라고 해봤자 고작 대여섯 명 남짓이었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뜨거웠다. 그들은 주말마다 북촌 골목에서 작은 사진전을 열고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지우는 북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엽서를 제작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도유는 주민들의 인터뷰와 북촌의 현재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들을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들의 활동은 더디지만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의 SNS 팔로워는 점점 늘어났고 도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며 북촌 재개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최민준 측은 북촌 지킴이 모임의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최민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지우와 북촌 지킴이 모임은 좌절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북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 발표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작은 공방과 갤러리, 전통문화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수익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겁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최민준 측의 공세와 압박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마이크 잡는 손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지만 박하진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점차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촌 지킴이 모임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생겨났다. 지우의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성 메시지가 쏟아졌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개발 찬성파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 외할머니의 공방이 철거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검은 그림자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또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도윤과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도윤은 좀 더 자극적이고 폭로적인 방식으로 최민준의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과 마음으로 승부해야 해요. 지우 씨,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저쪽은 괴물이에요. 괴물이랑 싸우려면 우리도 발톱을 세워야 합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밤새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시 힘을 합쳤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한 뼘 더 성장했고 도윤과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박하진 할머니는 그런 지우를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우야,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네가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결과가 어떻든 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게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은 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민준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는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다운 건물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는 진단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냈다. 낡고 오래된 한옥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구청에 긴급 철거 명령을 신청했다. 구청은 Mculture의 로비와 압력에 못 이겨 결국 다운에 대한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철거 예정일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박하진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할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위중했다. 평생을 지켜온 다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할머니의 기력을 송두리째 앗아간 듯했다. 북촌 지킴이 모임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지우는 할머니의 병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펼쳐지지 못한 채 가방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철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북촌 골목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았다. 북촌 지킴이 모임 회원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민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하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다운의 따스한 온기, 그리고 북촌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문득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철거 직전 할머니는 잿더미가 될 공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작은 자수 손수건 한 장을 완성하고 계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우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 그래,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 해.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작업실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언가에 몰두했다. 도윤조차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철거 예정일 이틀 전 지우는 해숙해진 얼굴로 작업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장의 그림과 사진, 그리고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 뭉치들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도윤과 몇몇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운 마당에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들의 속삭임, 북촌의 마지막 노래였다. 밤새워 준비한 전시회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지우가 그동안 그려온 북촌의 풍경과 사람들의 초상화들이 걸렸고 한쪽 벽에는 주민들이 간직해온 북촌의 옛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손글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박하진 할머니가 젊은 시절 다운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지금은 사라진 골목길 빵집 아저씨의 웃는 얼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옛 골목 풍경 사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북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전시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과 지인들만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운으로 몰려들었다. 지우의 그림과 주민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우연히 전시회를 관람한 영향력 있는 문화평론가 한 사람이 자신의 칼럼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저항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지우의 전시회를 극찬하는 글을 실었다. 이 칼럼은 주요 일간지에 실리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북촌 재개발 문제는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때마침 김도윤이 밤샘 편집 끝에 완성한 다큐멘터리 골목은 살아있다. 북촌 다운 이야기의 10분짜리 예고편이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다. 예고편에는 최민준의 냉혹한 개발 논리와 대비되는 북촌 사람들의 진솔한 산과 눈물, 그리고 다운을 지키려는 지우와 주민들의 간절한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병상에 누워 내 다운만은 지켜다오 라며 눈물 짓는 박하진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댓글창에는 Mculture와 최민준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여론이 급반전되면서 과거 최민준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비윤리적인 개발 사업을 강행하여 수많은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M컬처 내부에서도 최민준의 독단적이고 비도덕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한 한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하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다운 지키기 운동을 벌이며 북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운 마당에 모여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고 재개발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유명 문학계 인사들과 여러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북촌 보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M컬처와 관계 당국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다오는 더 이상 한적한 골목의 작은 찻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연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거센 사회적 비판과 관계 당국의 재조사 압력에 직면한 최민준의 K-헤리티지 플라자 재개발 계획은 결국 전면 백지화되었다.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부었던 M컬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최민준은 모든 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세상이 아직 나의 원대한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세상을 탓하는 듯한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화려했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가 어린 시절 화가를 꿈꾸며 그렸던 낡은 풍경화 한 장이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어쩌면 그 그림 속에 그의 잃어버린 순수와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오는 기적적으로 지켜졌다. 병상에 있던 박하진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찻집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찬물을 끓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건넸다. 북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주민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북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오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작은 북촌 이야기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골목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활기는 예전의 무분별한 상업화와는 다른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는 것이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작은 기록과 보잘것없어 보였던 노력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데 작은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 그녀는 김도윤과 함께 북촌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골목은 살아있다를 완성했고 이 작품은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받으며 북촌의 아름다움과 그곳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널리 알렸다. 지우는 더 이상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잊혀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어느 오후, 지우는 도윤과 함께 다운 꾹마루에 앉아 있었다. 박하진 할머니가 정성껏 내어준 향긋한 국화차가 담긴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희망찬 미소가 감돌았다. 지우 씨,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그려볼 겁니까? 도윤의 물음에 지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이내 스케치북을 펼치며 나지막이 말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분명한 건 따뜻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이야기요. 그녀의 연필 끝에서 또 다른 북촌의 풍경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다운 마당을 벗어나 햇살 아래 반짝이는 북촌의 기와지붕들과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길 전체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따뜻한 온기와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들이 소리 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속삭임들을, 그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려나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코치는 쌍따오 더환탕. 북촌의 기억, 다온 이야기, 사라지는 것들의 속삭임, 그 온기를 기억하나요? 늦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구불구불 이어지는 돌담길 위로 은행잎이 노란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한지우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빛바랜 스케치북과 연필을 손에 쥔 채 골목 구석구석을 누였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된 필름 카메라의 렌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들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내려 애썼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도시기록가.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이었다. 서울의 숨결이라는 이름의 개인 프로젝트는 그렇게 몇 해째 이어지고 있었다. 지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볕이 잘 드는 어느 한옥의 낡은 대문 앞이었다. 대문 옆에는 다운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나무 간판이 세월의 덮개를 입은 채 걸려 있었다. 차의 따스함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처럼 이곳은 지우에게 단순한 찻집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10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전통 찻집 다운,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박하진 반 할머니는 지우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지우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었다. 어린 시절 맞벌이 부모님 대신 그녀를 키워준 외할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전통 자수 공방을 운영했다. 할머니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오색찬란한 시리 향연은 어린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법이었다. 하지만 그 마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재개발의 광풍은 할머니의 공방을, 그리고 지우의 유년 시절 추억이 깃든 골목 전체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던 공방의 모습, 망연자실하던 할머니의 뒷모습은 지우의 뇌리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병적인 애착과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가득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풍겨왔다. 콧마루에 앉아 말린 찻잎을 고르던 박하진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지우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왔는가? 날도 추운데 어여 들어와 몸 좀 녹여.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우의 찬 손을 감쌌다. 그 온기가 지우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지우는 할머니가 내어준 따끈한 국화차를 마시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찻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 기둥과 석가래,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풍경들을,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온기를 화폭에 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림의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평화롭던 다운과 북촌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골목을 어슬렁거렸고 땅값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다운을 포함한 북촌 중심부 일대가 대기업 M컬처에 의해 K-헤리티지 플라자라는 이름의 최첨단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되어 북촌의 오랜 가게들은 철거 위기에 놓였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우의 가슴 한쪽이 다시금 시큰하게 아려왔다. 마치 십수년 전 외할머니의 공방 앞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M컬처의 대표이자 유명 갤러리 관장인 최민준 40대 초나서 직접 공식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번드르르한 외모만큼이나 세련된 언변으로 북촌 재개발의 당위성과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K-헤리티지 플라자의 조감도가 펼쳐졌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그의 설명과 달리 지우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인공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로 가득한 거대한 상업 공간으로 보일 뿐이었다. 최민준의 반짝이는 눈빛에서는 오직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만이 읽혔다. 박하진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평생을 바쳐 읽어온 다운이,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저렇게 쉽게 지워져도 되는 것일까?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할머니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다 소용없는 짓이여. 저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끝장이제. 힘없이 내뱉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다온과 북촌의 위기 앞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외할머니의 공방이 힘없이 무너지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포클레인 삽날에 처참하게 부서지던 기와 조각들, 먼지 더미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외할머니의 구분 등. 그때의 지우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더 이상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소중한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밤늦도록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해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한낱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할까?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뭐라도 해야 해. 지우는 결심했다. 자신의 프로젝트 서울의 숨결을 확장하여 북촌의 기억, 다온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스케치와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북촌의 진짜 모습을,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이, 그녀의 떨리는 연필 끝이 어쩌면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더욱 부지런히 북촌 골목을 누였다. 다온의 풍경뿐만 아니라 재개발 위기에 놓인 다른 가게들,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스케치북에 옮겼다. 낡은 이발소의 백발 성성한 주인 할아버지, 대를 이어 한복을 만드는 젊은 장인, 골목 어귀에서 수십 년째 붕어빵을 구워 파는 아주머니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고 그들의 주름진 손, 따뜻한 눈빛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북촌의 기억, 다온 이야기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림과 짧은 글들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반응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북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응원합니다. 작은 격려의 말들이 지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운 마당에서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는 지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낡았지만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목에 건 다소 냉소적인 표정의 남자였다. 이런 거 그려서 뭐합니까? 세상이 그림 한 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록하고 싶어요.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요. 남자는 지우의 얼굴을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돌아섰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다온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김도입대 초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 그림 계속 보고 있었소. 솔직히 처음엔 좀 우습게 봤는데 진심이 느껴지더군. 도유는 지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랑 같이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북촌 이야기. 당신 그림이랑 내 영상이랑 합치면 꽤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우와 비슷한 어떤 열정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다. 한편 최민주는 계획대로 재개발을 밀어붙였다. 그는 박하진 할머니에게 수차례 사람을 보내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다온을 떠날 수 없소. 회유가 통하지 않자 최민준의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다온 주변 공터에서 밤낮 없이 공사를 벌여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가 하면 익명의 투서를 이용해 찻집의 위생 상태를 문제 삼아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온과 박하진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는 알박기 노인, 위생관념도 없는 비양심적인 가게라는 식의 글들이었다. 최민주는 한 인터뷰에서 지우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감상적인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M컬처가 추진하는 K 헤리티지 플라자야말로 진정으로 북촌의 가치를 높이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길입니다. 그의 세련된 말솜씨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여론은 점차 최민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와 도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촌 지킴이 모임이라는 작은 단체 결성했다. 모임이라고 해봤자 고작 대여섯 명 남짓이었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뜨거웠다. 그들은 주말마다 북촌 골목에서 작은 사진전을 열고 재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우는 북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엽서를 제작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도윤은 주민들의 인터뷰와 북촌의 현재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들을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들의 활동은 더디지만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의 SNS 팔로워는 점점 늘어났고 도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며 북촌 재개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최민준 측은 북촌 지킴이 모임의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최민준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지우와 북촌 지킴이 모임은 좌절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북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 발표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작은 공방과 갤러리, 전통 문화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수익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겁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최민준 측의 공세와 압박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마이크 잡는 손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지만 박하진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점차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촌 지킴이 모임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생겨났다. 지우의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성 메시지가 쏟아졌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개발 찬성파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 외할머니의 공방이 철거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검은 그림자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또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도윤과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도윤은 좀 더 자극적이고 폭로적인 방식으로 최민준의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과 마음으로 승부해야 해요. 지우 씨,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저쪽은 괴물이에요. 괴물이랑 싸우려면 우리도 발톱을 세워야 합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밤새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시 힘을 합쳤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한 뼘 더 성장했고 도윤과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박하진 할머니는 그런 지우를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우야,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네가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결과가 어떻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게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은 지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민준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는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다온 건물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는 진단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냈다. 낡고 오래된 한옥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구청에 긴급 철거 명령을 신청했다. 구청은 M컬처의 로비와 압력에 못 이겨
결국 다운에 대한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철거 예정일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박하진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할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위중했다. 평생을 지켜온 다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할머니의 기력을 송두리째 앗아간 듯했다. 북촌 지킴이 모임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품이 되는 것 같았다. 지우는 할머니의 병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펼쳐지지 못한 채 가방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철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북촌 골목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았다. 북촌 지킴이 모임 회원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민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박하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다운의 따스한 온기, 그리고 북촌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문득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철거 직전 할머니는 잿더미가 될 공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작은 자수 손수건 한 장을 완성하고 계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우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 해.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작업실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언가에 몰두했다. 도윤조차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철거 예정일 이틀 전 지우는 헬쑥해진 얼굴로 작업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장의 그림과 사진, 그리고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 뭉치들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도윤과 몇몇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운 마당에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들의 속삭임, 북촌의 마지막 노래였다. 밤새워 준비한 전시회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지우가 그동안 그려온 북촌의 풍경과 사람들의 초상화들이 걸렸고, 한쪽 벽에는 주민들이 간직해온 북촌의 옛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손글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박하진 할머니가 젊은 시절 다운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지금은 사라진 골목길 빵집 아저씨의 웃는 얼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옛 골목 풍경 사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북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전시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과 지인들만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온으로 몰려들었다. 지우의 그림과 주민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우연히 전시회를 관람한 영향력 있는 문화평론가 한 사람이 자신의 칼럼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저항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지우의 전시회를 극찬하는 글을 실었다. 이 칼럼은 주요 일간지에 실리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북촌 재개발 문제는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때마침 김도윤이 밤샘 편집 끝에 완성한 다큐멘터리 골목은 살아있다. 북촌 다온 이야기의 10분짜리 예고편이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다. 예고편에는 최민준의 냉혹한 개발 논리와 대비되는 북촌 사람들의 진솔한 산과 눈물, 그리고 다온을 지키려는 지우와 주민들의 간절한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병상에 누워 내 다온만은 지켜다오라며 눈물 짓는 박하진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댓글창에는 M컬처와 최민준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여론이 급반전되면서 과거 최민준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비윤리적인 개발 사업을 강행하여 수많은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M컬처 내부에서도 최민준의 독단적이고 비도덕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한 한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하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다운 지키기 운동을 벌이며 북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운 마당에 모여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고 재개발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유명 문화계 인사들과 여러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북촌 보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M컬처와 관계당국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다오는 더 이상 한적한 골목의 작은 찻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연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거센 사회적 비판과 관계당국의 재조사 압력에 직면한 최민준의 K헤리티지 플라자 재개발 계획은 결국 전면 백지화되었다.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아부었던 M컬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최민준은 모든 사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세상이 아직 나의 원대한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세상을 탓하는 듯한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화려했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가 어린 시절 화가를 꿈꾸며 그렸던 낡은 풍경화 한 장이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어쩌면 그 그림 속에 그의 잃어버린 순수와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오는 기적적으로 지켜졌다. 병상에 있던 박하진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찻집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찬물을 끓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건넸다. 북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주민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북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오는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작은 북촌 이야기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골목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활기는 예전의 무분별한 상업화와는 다른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는 것이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작은 기록과 보잘것없어 보였던 노력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데 작은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